손흥민 선수가 톱에 간다고 해서 절대로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톱에 들어가서 경기력이 좋았냐라는 걸 따져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를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들이 동점골을 따라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공격수에 대한 집중 마크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공간이 벌어지고 수비수부터 공격수 라인까지 라인이 넓어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도 등딱도 되고 연계 플레이도 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 자리에 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어제같이 풀럼 경기처럼 1대1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공격수로 기용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히샬리쇼는 과연 토트넘에서 플롭인가? 이 선수 영입은 잘못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리케인의 빈 자리를 과연 히샬리쇼이 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한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샬리송은 토트넘에서 플롭인가? 잘못된 영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기 전에 앞서서 봐야 되는 건 히샬리숑, 여러분들 왜 브라질 국대에서는 골을 잘 넣고 토트넘에서는 골을 넣지 못하는가, 요거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국대에서는 분명히 히샬리숑이 월드컵 때도 골을 잘 넣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국대에서는 지난 시즌 기점으로 봤을 때 26경기 20골인가 그래요. 그래서 히샬리숑 자체가 골 득점력이라든가 득점 자체를 못하는 선수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죠. 어떻게 이 선수가 브라질 국대에선 그렇게 골을 많이 넣는데 어떻게 이렇게 토트넘에 와서는 한 골도 못 넣냐, 지난 시즌에 한 골밖에 못 넣고 이번 시즌에는 EFL에서만 골을 넣고 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짜 많죠.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라질에서 골을 잘 넣는 이유, 바로 네이마르, 하피냐, 비니시우스, 이 세 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히샬리숑 자체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기술을 많이 쓰거나 히샬리숑 자체가 굉장히 탈압박을 하면서 본인이 등딱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유형의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샬리숑 자체는 뒷공간이 열렸거나 헤딩 경합을 통해서 골을 넣거나 뭔가 이런 바이시클이라든가 오바이드킥이라든가 좀 고품격 기술을 사용해서 골을 넣으면 넣지, 애초에 히샬리숑이 드리블을 많이 치면서 상대를 막 괴롭히면서 슈팅을 하고 이런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는 네이마르가 엄청나게 괴롭혀주고 우측 윙에서는 하피냐가 두세 명 정도를 데리고 놀아줄 수 있고 왼쪽 윙에서는 비니시우스가 달리기를 하면서 상대를 엄청나게 흔들어 제끼다 보니 9번 공격수 있는 자리에 있는 히샬리숑에게 공간이 많이 주어지고요, 히샬리숑이 조금 준비된 자세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허나 토트넘을 바라보겠습니다. 토트넘을 바라봤을 때는 토트넘에서는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이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서 히샬리숑이 골을 많이 넣지 못한 이유, 그 다음에 챔스에서 넣은 골들을 보면 결국엔 헤딩골이었고 이번 경기에서 히샬이 골을 넣은 것도 보면 헤딩골이에요. 그러니까 히샬리숑 자체가 원래 뒷공간을 파서 골을 넣기도 해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 뒷공간을 파서 골을 넣었었던 장면들에서는 대부분 오프사이드가 걸리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히샬의 득점력이라든가 히샬리숑이 토트넘에 와서 그 값어치를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히샬리숑은 과연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그래도 여러분들 못하고 있다까지의 평은 아니네. 역시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똑똑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 히샬리숑의 경기력을 봤을 때 히샬리숑이 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까지는 안 해요. 득점력이 없는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지만 반대로 히샬리숑이 골을 넣지 못하고 있지만 매 경기 지금 2골씩 넣고 있는 토트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2골이 들어가는데 히샬리숑이 엄청 잘해주고 있다,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선수의 히트맵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이번 시즌 히샬리숑의 히트맵입니다. 요 히트맵을 보시면 여러분들 히샬리숑이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주면서 사실상 많은 싸움을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득점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공격수 자리에서도 빨간색들이 많지만 요런 자리, 그 다음에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까지 내려와 주면서 히샬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 손흥민 선수가 벌려서 뛰고 셉세비가 벌려서 뛰기 때문에
때문에 이 선수들이 벌려서 공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내려와 주면서 서포트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히샬이 득점을 할 가능성이 많이 적어지는 거죠. 우리가 쏜톱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번 EFL컵에서도 잠깐 뛰었지만 거기서도 톱으로 들어왔을 때 보면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연결 플레이를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경기들에도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 나왔을 때 요 지역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한번 제가 히트맵으로 보여드리면 요 장면이 어떻게 보면 히샬리숑의 위치를 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는 공격수로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왼쪽 윙으로 보냈죠. 근데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은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공격수로서 연결 플레이를 해줍니다. 이러다 보면 당연히 슈팅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히샬리숑이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진 않고 애초에 득점 자체를 해주고 있진 않지만 히샬리숑을 막 팔아야 된다. 이 선수 너무 못한다 라고 해야 될 정도까지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히샬리숑이 내려오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히샬이 본인의 득점을 위해서 내려오지 않는다 라고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손흥민이라든가 셉셉이가 자유롭게 축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 두 선수에게 공간이 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해리케인이 나갔고 그거를 대체해줘야 하는 것이 히샬리숑이다. 이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해리케인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X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해리케인을 다음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케인만큼 해주기를 바라고 케인처럼 골을 넣어주기 바라는 거는 냉정하게 욕심이에요. 해리케인은 단순히 토트넘에서만 잘한 선수가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웨인 루니 다음으로 잉글랜드 축구팀에서 잉글랜드 산으로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공격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해리케인보다 잘해주길 원한다. 혹은 해리케인의 역할을 똑같이 해주길 바란다는 거는 우리의 정말 큰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풀램 경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프리시즌을 보고 솔로몬이 진짜 잘한다. 솔로몬이 흥민이보다 왼쪽 윙에서 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풀럼경에서 솔로몬의 경기력 어땠습니까? 다 그 값어치는 값어치가 있고요. 그 금액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체는 무슨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응원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경기력이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이 자리에 뭐 스칼렛을 넣는다, 지금 히샬리숑 자리에 쏜톱을 넣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경기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전 이렇게 보고요. 히샬리숑 자체가 어쨌든 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숑을 컵 경기까지 출전을 시키면서 득점을 가져가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숑이 저는 천천히 경기에 들어오면서 점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풀럼전에 히샬리숑을 띠낀 거는 경기력을 위해서 띠낀 게 아니라 득점을 원해서 띠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득점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왜 많은 분들이 자꾸 쏜톱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시즌에 톱을 봐서 득점왕을 한 게 아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을 뛰면서 자기가 안으로 뛰어들어가거나 침투를 하는 걸 보고 해리케인이 넣어줬기 때문에 득점을 많이 했던 거지, 손흥민이 톱을 봐서 득점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를 대체해서 쏜톱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진짜 단순히 공격수에 가면 골을 넣을 수 있다, 공격수니까 골을 더 많이 넣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쏜톱을 이야기하는 거지, 손흥민 선수가 톱에 간다고 해서 절대로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톱에 들어가서 경기력이 좋았냐라는 걸 따져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를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들이 동점골을 따라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공격수에 대한 집중 마크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공간이 벌어지고 수비수부터 공격수 라인까지 라인이 넓어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도 등딱도 되고 연계 플레이도 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 자리에 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잘 나온 게 아니에요. 0대0 상황에서 어제같이 풀럼 경기처럼 1대1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공격수로 기용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히샬리숑을 대체해서 쏜톱으로 나오는 거는 토트넘 경기력도 안 좋아질 거고,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 나오게 되면 득점과는 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히트맵만 봐도 알잖아요. 패스맵과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토트넘 축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가 누구입니까 현재? 손흥민 선수예요, 여러분들. 이 패스맵이나 히트맵을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항상 위치되어 있는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근데 현재 가장 높은 위치에 가 있는 손흥민 선수를 왜 굳이 스트라이커로 내리면서 스트라이커로서 내려와서 뛰게 만드는 걸 원하는 건지, 그리고 헤딩 싸움을 해야 되고, 지금 히샬이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셉셉이가 뒷공간 뛰고 있으면 헤딩으로 공 넘겨줘야 되고, 센터백이라든가 수비형 미드필드가 오는 자리에서 등딱하고 막 싸워주고 비벼줘야 되는 그 자리에 굳이 왜 그게 장점이지 않은 손흥민 선수를 넣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 들어가서 지금 축구에 눈이 더 뜬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패스라든가 공을 지켜내는 거라든가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거를 히샬리싱보단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게 될 거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득점 장면과 어시스트 장면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프리미어리그 3경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사르한테 완벽하게 찬스 만들어줘, 포로한테 만들어줘, 셉셉이한테 만들어줘, 메디슨한테 만들어줘. 다 어떻게 됩니까? 어시스트가 생기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 자리에 가서 아무리 킬패스를 넣어준다 한들 토트넘에 그렇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도 안 싸요. 지금 히샬은 잘 싸워주고 있고, 오히려 히샬 때문에 토트넘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건 맞다. 허나 이 선수가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잘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못하고 있냐라고 보면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해리케인을 대체하기 시작한 지 몇 경기가 되지 않았고, 히샬리숑에게도 플레잉 타임이 필요하고, 히샬리숑도 점점 기회가 주어지고 주전으로 계속 경기를 뛰다 보면 슈팅 타이밍이라든가 슈팅 가닥이 맞기 시작하면서 점점 득점들도 저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역할을 하고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패스 성공률, 득점력, 이런 스탯들 다 가져와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 선수 왜 이렇게 못했냐, 이 선수 뭐가 이렇게 안 좋았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제 히샬리숑의 패스 성공률이 뭐 29%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제 토트넘의 경기를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접 히샬리숑의 경기가 문제가 있었지만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히샬리숑을 따로 분석을 할 게 아니라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 토트넘이 뒤에서 풀어나가면서 지난 3경기 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여줬나요? 아니면 토트넘 자체가 못 뛰면서 히샬리숑도 같이 못한 건가요?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명의 선수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선수가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해요. 그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니니까요. 허나 어제 토트넘의 빌드업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빌드업이 아니었고, 우도기가 언더래핑을 나가는 것처럼 벤 데이비스가 나가지도 않았고, 황로얄이 뽀로처럼 나가주지도 않았고, 사르처럼 스킵이 미친듯이 뛰면서 그런 공간 창출도 안 됐고, 미드필드 지역에서 탈압박 자체도 많이 되지 않았고, 지난 시즌의 토트넘을 보는 듯한 느낌이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어제. 그렇기 때문에 1군과 뛸 때 히샬리숑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지, 2군과 뛰는 1.8군과 뛰는 1.5군과 뛰는 히샬리숑을 평가하기는 저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샬리숑 영상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렛츠고. 토트넘이 에버튼에서 히샬리숑을 영입한 이유, 뛰어난 득점력을 보였던 히둘기, 요거부터 우리가 좀 봐야 히샬리숑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왜 히샬리숑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해야 되는 건가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토트넘 경기 영상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예 이 선수의 매력을 먼저 저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